안녕하세요. 상큼이자스입니다. 공무원 수험생분께서 메일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4월과 6월 구급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직 3월 28일로 이제 나왔죠. 그리고 지방직은 이제 6월 13일 날 이제 본다고 하죠. 자, 상큼 유자쌤의 유튜브와 보내주신 구급 공부법을 하고 있는 중 궁금한 것이 생겨 메일을 남깁니다. 자, 질문이 많으니까 하나씩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영어 천임은 기본편 1회독이 끝났는데 2회독을 하고 천임은 완성 또는 천임은 공무원 나가는 것이 좋나요? 자이스토리로 바로 넘어가는 게 좋나요? 먼저 1번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천임은 완성이나 천임은 공무원은요. 나가면 좋긴 해요. 왜냐면은 중급 구문 독해이기 때문에 천인문 기본편은 문장이 짧지만 지문 하나하나가 어법이 잘 들어가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천인문 완성과 천인문 공무원은 이제 문장을 이제 좀 더 길게 늘여놓고 매력적으로 문장 구조를 잘 꼬아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저는 보라고 하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일단 기본편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독해를 하면서 모르는 문장 구조 분석이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따로 독해 노트로 모아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시면 좋고요. 천인문 완성 그리고 천인문 공무원 차이는 천인문 완성은 아무래도 수능 교재이고 천인문 공무원은 공무원 지문을 활용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뭐 어떤 교재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자이스토리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교재들은 30분만 투자하세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한 2회독 정도 하면 되니까 30분만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자이스토리 독해는 천인문 지금 기본편 1회독 끝났잖아요. 천인문 기본편 1회독 끝났으면은 천인문을 2회독 할 때는 30분으로 줄이시고요. 그리고 유형별 독해인 자이스토리는 1시간 반을 잡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휘 1시간, 문법 1시간, 그리고 천의문은 지금 2회독이기 때문에 30분을 줄이고요. 그 다음 유형별 독해인 자이스토리 독해는 1시간 30분을 투자합니다. 그럼 만약 천의문 기본편 2회독이 끝나면은 천의문 완성이나 천의문 공무원 30분을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영역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이스토리 독해를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안에는 문장 안에 어휘가 있기 때문에 이 어휘 부분과도 겹치고요. 그리고 문장 안에는 어법이 있기 때문에 문법과도 겹치고 마찬가지로 독해 안에는 구문이 있기 때문에 천의문 기본편하고도 겹칩니다. 그래서 이때 영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제가 지금 새벽에 동영상 촬영하는 거라서 지금 자고 일어나서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라서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선제국어 기본서 문법 인강을 1회독 완강하는데 그 후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 기본서에서 워낙 국어는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본서 문법 인강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바로 기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출에서는 이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를 막 4시간 정도 투자한다고 하면은 2시간은 기출 문법을 공부하는 거죠. 기출 문법을 만약에 풀 수 있다면 푸시고요. 초시생이라서 풀 수 없다면 인강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서에서 했던 중요한 문법 내용이 문제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반복과 적용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시간은
이제 한자랑 그리고 사자성어 또는 한자성어 요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시생이라면 이제 바로 암기를 하시면 되지만 초시생들은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초시생이라는 가정하에 기출 인강을 저는 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출제 유형을 알아야 되니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끝난다고 하면은 기본서 또는 기출주에서 하나를 정해가지고 하나만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한자랑 그리고 사자성어가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안 볼 수는 없고, 그래서 한자는 눈으로 자주 보시고요. 그리고 사자성어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1시간이라는 이 시간은 지금 기출 인강을 보고 이 시간이고, 이 이후에 기본서나 기출을 볼 때는요 줄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적게 나오니까. 하지만 안 보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자, 조금 봐서 맞추자. 그리고 이제 선제 앱이나 이제 어플 같은 거 이용해서 점심이나 저녁 먹을 때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을 독해를 하는 거죠. 문학과 비문학.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안 했다면 먼저 기본서부터 보세요. 독학으로 수능 때 뭐 문학이나 비문학을 좀 잘 하셔가지고 독학이 가능하면 독학을 하셔도 되지만, 독학이 힘들면 인강을 들으셔가지고 주요 작품 같은 거 포인트 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시간 정도 기출 문법을 이제 공부해가지고 1회도 끝났어요. 그러면 일단 1시간으로 줄이셔가지고 당분간은 반복하면서 암기를 해주세요. 언제까지? 요 기출 문학과 비문학이 끝날 때까지. 그럼 나머지 1시간을 요 기출에다 더 투자하시면 되겠죠. 또 추후에 요 기출 인강 한자 사자성어를 만약에 다 보셨다, 그러면 아까 시간 줄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30분이든 줄여가지고 또 그 시간을 독해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해 기출까지 다 끝나야지 이제 기출이 끝난 거예요. 국어는 기출을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이는 못 돌려요. 대신에 이 다음 과정에 마무리 과정을 추천합니다. 마무리 강의가 있죠. 거기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끝나면은 이제 모의고사가 있죠. 뭐 나치판 모의고사 등등등. 또 이선진 선생님께서 다양한 막 독해 막 프린트 같은 것도 많이 주시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마무리 강의를 봤던 거를 암기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틀은 약간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이게 지금 타과목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국어 공부 방향이고, 저희는 이렇게 해서 합격성 내는데 전혀 지장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째 질문 들어볼게요. 한국사 기출을 전환기 쌤 책으로 하려고 하는데, 전환기 3.0이죠.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전환기 선생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중에 하나는 해설이 많다는 거예요. 기출이에요. 그래서 전환기 선생님 3.0을 볼 때 저는 인강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은 인강을 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고요. 뒤에 어차피 또 필기노트 과정도 들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1회독 할 때는 인강 없이 그냥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초시생들은 못 풀 수도 있고요. 재시생들 풀 수 있습니다. 초시생들은 못 풀면요, 그냥 문제와 해설을 읽으세요. 재시생들 문제 풀 수 있으면 문제 푸시고요. 대신 포인트는 먼저 기출 출제 범위를 보시는 겁니다. 전환기 3.0이 워낙 책이 양이 많기 때문에 실제 20문제에서 전환기 3.0을 벗어나는 문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뒤에 필기노트와 모의고사도 추후에 더 추가적으로 더 풀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어차피 찍을 수도 있고요. 또 설령 틀린다 하더라도 벗어난 문제가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득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처음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기출이라 생각해요. 기출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 기출이 반복돼서 나올 수도 있고 응용돼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출의 범위를 보는 거죠. 출제 범위. 자, 그 다음에 기출 이해도. 초시생들은 문제와 해설을 읽었다면 이제 직접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이 틀리실 거예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틀리는 거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맞고 틀리고 보다는 이때는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기출 포인트로 봐주세요. 시험은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응용돼서 나오거나 섞여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선별을 해주세요. 아는 것은 삭제를 해주시고 모르는 것은 별표 표시를 하고 추후에 회독을 한번 더 하는 걸로 할게요. 아는 것을 삭제한다. 만약에 보기량에 아는 것들이 있다면 다 지워주세요. 그럼 수험생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이거 진짜 안 봐도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속어. 만약에 아는 것을 삭제 안 하면 다음에 또 그 아는 것을 보느라 모르는 것을 덜 볼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줄지 않아요. 오히려 아는 것은 빠르게 지우고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5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몇몇 과목이 밀려요. 그리고 그 밀리는 과목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과목을 다 고득점을 맞으려고 접근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고요. 수험 기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합격점을 넘을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공무원 수험생들은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강사분들께서는 지나치게 자신의 과목에 대해서 많이 하라는 다른 과목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과목에 이렇게 집중하게끔 커리어를 짜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그 많은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회독을 못합니다. 아는 것은 삭제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이 만약에 6월 13일 날 지방지를 본다고 하는데 5월 달인데 한국사가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할게요. 그럼 남은 한 달 동안 점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한국사 말고도 다른 4과목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계속 같이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죠. 자, 두 번째, 모르는 것 같은 경우는요. 별표 표시하시고 다음에 한 번 더 볼게요. 이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암기는 아직 하지 마세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 암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암기는 다음 회독할 때 할게요. 그리고 전형의 3000점 푸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이거 한 번에 다 풀기 힘들다. 그럼 처음에는 홀수, 그 다음에 짝수 이렇게 나누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사실 저희 합격생들도 한 이 정도 단계 되면은 아직 이해 암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직 회독을 많이 돌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 암기가 아직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공감을 해주신다면요. 이 단계까지는 공부하는 스타일을 좀만 빠르게 봐주세요. 해독수를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빠르게 보라는 거는 막 이해 없이 막 기계적으로 막 무작정 넘기라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그냥 별표 표시만 하고 넘어가세요. 재시생들이야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나오면 기본서 막 찾고 잘할 수 있지만 초시생들은 그것 자체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빠르게 넘어가고요.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어차피 추후에 다시 그 부분을 찾으면 되잖아요. 실력을 올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회독에서는 이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누적과 반복이 되면서 이해와 이제 암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삭제 작업은 계속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 암기가 되는 시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주세요. 처음 기출 1, 2회독은 이해 암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공부 스타일에 약간 좀 빠르게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넘어가자. 하지만 그 다음 회독부터는 꼼꼼하게. 하지만 많은 수험생분들은 기본서부터 꼼꼼하게 보려고 하니까 해도 못해요. 자, 이 정도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이제 기출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잡았기 때문에 점수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70점 후반에 나온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중간에 필기노트 한번 강의를 들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에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나면은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직접 이제 독학으로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하고 또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인 문제 같은 걸 다루면서 확장도 하시고요. 그리고 필기노트는 한 번 봤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필기노트를 같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득점이 가능한 거죠. 자, 다음에 네 번째 질문. 수능 어휘 단어장을 3회독까지 끝냈는데 이제 무슨 책으로 단어를 외우면 좋을까요? 이제 수능 어휘는 안 보셔도 되고 3회독까지 보셨으면요. 더 보고 싶다면 자투리 시간에 삭제하면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봐도 되는 이유는 독해를 하시면서 모르는 독해용 어휘를 정리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수능 어휘랑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안 봐도 되는 거고요. 보고 싶다. 그러면 공무원 어휘를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봤던 수능 어휘는 자투리 시간에 계속 삭제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공무원 어휘죠. 시중에 이제 사전시로 된 공무원 어휘 중에서는 두꺼운 사전시로 됐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교재가 많아요. 공무원 어휘는 GRE 어휘라고 하는데 미국에 대학원 갈 때 보는 어휘라서 어려운데요. 어원이 있어야지 외울 수 있고요. 그리고 동의어들이 표제어로 모아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복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되는 교재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교재는 거의 다 안 되더라고요. 어원은 왜 알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 impede. 이게 뜻이 방해하다예요. 수능 어휘는 쉽고 자주 쓰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면 되지만 이런 단어는 어원이 없으면 뭐가 헷갈리냐면 나중에 가지고 있는 단어책 인덱스를 보시면요. IMP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외우게 되면 헷갈립니다. 근데 어원이 있으면 IM은 아니라는 어원이 있고 패드는 발이라는 어원이 있대요. 우리 자전거 페달 생각해보세요. 발로 돌리잖아요. 그럼 연상할 수 있다는 거죠. 어원이 있으면. 지나가는데 안으로 발을 확 걸어요. 방해하다. 근데 시중책들은 어원이 없는 책들이 많고요. 두 번째, 동의어가 표제어로 다 한 곳에 모아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책 보시면요. 표제어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서로 연관이 없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날은 외워요. 당일날은.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다 섞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쓰는 예문 중에서 자주 쓰는 단어 중에서 바이레터럴이 이 단어가 관계가 양자간의 상호간에 또 reciprocal 똑같아요. 관계가 양자간의 상호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그냥 외우긴 쉽지는 않고 어원을 알면 좋다는 거예요. 바이라는 게 둘이라는 어원이 있대요. 레이터는 사이드, 면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면 연상할 수 있다는 거죠. 관계가 두 개의 면을 가졌어. 양자간의 상호간에. 또 파생어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가 유니레터럴이라는 단어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관계가 일방적인. 그러면 유니는
하나라는 어원이 있대요. 우리 유니콘 생각해보세요. 뿌리 하나. 그리고 레이터는 사이드, 면. 그럼 관계가 하나의 면만 가졌어. 관계가 일방적인 뜻이 있고요. 자, 리시프로컬. 어려운데 또 어원이 그래서 필요해요. 리는 백이라는 어원이 있어요. 뒤로. 그리고 프로는 first, 앞으로는 뜻이 있대요. 그럼 관계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바이레터럴과 리시프로컬이 표제어로 같이 모아져 있으면 외우기가 쉬운데, 실제로 이제 어휘 차트 보시면요, 바이레터럴하고 리시프로컬이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섞이고요. 또 아예 없는 규제도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왜냐면 시중 이제 공무원 규제들 보면은 기초 영단어랑 공무원 규제를 또 같이 넣은 규제들이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기초 수능 영단어도 상당히 원래 양이 많고요. 경도시 수능 영단어 보세요. 또 공무원 어휘도 많아요. 근데 두 개를 한 권에 같이 넣으니까 공무원과 수능 둘 다 부족한 단어책들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반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표지어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두꺼운 규제를 한번 볼 때까지 반복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런 두꺼운 규제는 저처럼 편의시험을 준비했던 편의수험생들은 외울 수 있어요. 영어 한 가지만 외우기 때문에. 근데 공무원 수험생들은 좀 현실적으로 많이 비효율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5과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영어 강사분들은 여러분들 외울 수 있어요 하면서 두꺼운 규제를 외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어휘 인강을 보라고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어휘 인강은 이동기 선생님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제. 자, 이 강의는 왜 추천하냐면요, 이동기 선생님이 어휘랑 생활영어 문제를 200문제를 바탕으로 동의어 위주로 모아줍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어휘 생활영어를 바탕으로 동의어 위주로 반복해줘요. 그럼 두꺼운 사전식 교재를 보는 시간에 그냥 바로 이 인강을 보면 동의어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해독을 한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풀패스가 없으신 분들은 제 무료 강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블로그를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영가 스파타 센터 인천 부평점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경찰 어휘 동영상,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어휘 동영상이 있는데 여기서 좀 보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경찰 어휘 동영상을 들어가세요. 저희 경찰 아닌데 제가 경찰 어휘 동영상은 공무원 선생님들이 처음 동영상을 본다는 전제하에 공무원 어휘까지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첨부 파일이 있고요. 두 면을 한 면으로 인쇄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 필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강의가 한 강의당 10분이에요. 워드 강의가 있고 그리고 실강이 있습니다. 근데 워드 강의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워드로 해가지고 글씨가 상당히 깔끔해요. 자, 만약에 제 무료 인강을 본다. 그럼 먼저 경찰 어휘 생활영어를 인강을 듣는 거예요. 두 면을 한 면을 뽑으세요. 저희 경찰 아닌데요. 근데 이 아래 공무원 어휘를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휘 생활영어를 표지어로 넣었고요. 그냥 네모 칸이 동의어예요. 근데 이게 다 지금 공무원 어휘들이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1회독 할 때 여러분들이 암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인강을 보고 듣고 필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중요 어휘, 생활 영어를 어원이 필요한 건 어원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동의어를 계속 반복해 줍니다. 수십 번 반복해 줘요. 강의 안에서. 그래서 두꺼운 서술식 교재를 여러 번 돌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 소방서 선생님들은 이해독할 때 이제 눈으로 보면서 제가 체크해준 단어 위주로 집중적으로 암기하시고 나머지 단어는 그냥 눈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공무원 선생님들은 딱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들어가시면요. 똑같이 어휘가 있는데 어휘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동영상은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미 경찰 어휘 동영상 그 프린트에 공무원 어휘들 많이 넣어가지고 80%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어디든 상관없고 들어가시면은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데 제가 다 모아놨어요. 그 세 가지를요. 여기 밑에는 이렇게 인강이 있고요. 이 파일을 첨부한 거를 하나만 다운받으셔가지고요. 다시 마찬가지죠. 두 면을 한 면 뽑으세요. 그러면 뭐 서울시라 할게요. 서울시 들어가가지고 파일 다운받으셔가지고 다시 두 면을 한 면을 뽑으세요. 그 다음에 인강 보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눈으로만 보세요. 그러면 경찰 어휘에서 제가 공무원 어휘를 넣었기 때문에 80% 겹치기 때문에 복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눈으로만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험생분들이 어쨌든 이동기 선생님 인강이든 제 인강이든 이걸로 충분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괜찮은 게 어차피 어떤 교재든 완벽한 교재는 없어요. 완벽한 교재는 사전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 두꺼운 걸 볼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평상시에 독해에서 모르는 독해용 어휘는 계속 꾸준하게 정리를 하실 거고 그 단어장에다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 또는 동형 모의사를 풀면서 어휘나 생활영어에서 우리가 모르는 걸 어떻게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어휘는 그냥 인강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암기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행정화, 행정법, 기본서 1에도 인강을 드릴 때 암기를 하지 않고 우선 이해만 한다는 생각으로 완강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우리가 만약에 시험 기간이 여유있게 1년 6개월 이상이 남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기본서를 복습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대다수는 다 거의 1년, 많아야 한 1년 2개월 그 안에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 6월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를 암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서는 빠르게 인강을 보시고 필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강을 목표로. 그럼 기본서 모르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자, 뒤에 기출이 너무 많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몇몇 과목들은 마무리 강의까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압축 강의, 합격 노트. 그리고 행정법은 나중에 기본서 같이 보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서 할 때 너무 시간적인 이렇게 여유가 없으신 수험생들은 기본서는 그냥 완강 위주로 필기만 1회독 하고 기출에서 열회독 돌려서 아까 한국사 때 말했잖아요. 기출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기출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크게 없다. 또 어차피 뒤에 마무리 강의도 있고 또 어차피 뒤에 모의고사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만약 기본서 이거 제대로 암기하려고 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요. 나머지 과목이 다 밀려요, 이제. 우리는 5과목이 안정적으로 합격점이 나오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기본서는 한번 보고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수험생들은 복습해도 좋고요. 하지만 대다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서 기출, 마무리, 모의고사에서 잡을 수 있다. 합격수 배출하는데 전혀 지장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6번째. 국어, 어휘, 사자성어, 한자 부분을 1시간씩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무슨 책으로 해야 하나요?
자, 국어는 아까 제가 2번에서 지금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국어는 일단 기본서에서 문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뭐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한자 사자성어 들어가지 않고요. 문법만 들어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기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나누는 거예요. 뭐 이선재 선생님 뭐 기출실로 들어간다 할게요. 2시간은 기출 문법. 풀 수 있는 분은 푸시고요. 못 푸신 분들은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하세요. 그러면 기본서에서 중요했던 문법 내용들이 이제 기출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선생님이시면 이제 중요한 내용은 반복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과 적용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시간은 한자랑 사자성어를 외울 건데 초시생들은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기출 인강을 추천드립니다. 이 기출 인강 때문에 제가 1시간 넣으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시간 줄이셔도 상관없어요. 시간 줄이시고 독해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출 인강 보고요. 만약 재시생들은 볼 필요가 없겠죠.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서 또는 기출 둘 중에 하나 정해가지고 집중하자는 거죠. 대신 한자의 양이 너무 많아서 암기하지 말고 그것도 또 포기도 하지 말고요. 눈으로 자주 보시는 거예요. 이때는 뭐 하루에 한 30분 이내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자성어는 암기를 해주세요. 또한 선제 어플 같은 거 점심이나 저녁 먹을 때 식사하시면서 좀 보라고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을 이제 독해라는 거죠. 문학과 비문학. 기본서 안 했으면 기본서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 대신에 기출 문법이 2시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때가 있으면 1시간 줄이시고 한자도 만약에 기출 인강이 끝났다. 그럼 시간 줄이시고 그러면 독해에다 많은 시간 투자하면 되겠죠.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복습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시간 많지 않을 거예요.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뒤에 마무리 강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합격생분들은 기본서보다는 마무리 강의가 되게 도움이 된다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강사성은 당연한 게 기본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마무리라는 거는 적어도 기본서를 보고 기출까지 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가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좋은 강의, 마무리 강의가 있기 때문에 기본서가 덜 완벽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나치판 모의고사나 여러 가지 선생 선생님이 주시는 뭐 독해 자료 같은 거 꾸준히 푸시면서 마무리 계속 암기하시는 거죠. 전반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도 많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막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세요.